다수의 이 장애인 탁구 선수와 코치들이 한 남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보인데요. 자, 원장님이 시작해 주시죠. 네. 이 상황은 이런데요. 7년 전에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된 홍요한 선수가 있습니다. 이제 3년 전부터 탁구를 접하게 되면서 장애인 탁구 선수로 활동하게 되셨고요. 성적도 꽤 좋으세요. 현재 국내 랭킹 10위권으로 성적이 좋을 때는 메달권에 들기도 했다고 하거든요. 탁구를 시작하면서 국가대표 선수라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도 삼게 되셨다고 합니다. 그러던 와중 지난해 10월쯤 국가대표 출신인 친구를 통해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. 그 제안이 바로 국내 유명 대기업에서 장애인 탁구 스포츠단을 창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홍 선수를 영입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거죠. 어허. 그리고 그 팀장이 작년 11월에 지방에서 열린 대회장까지 찾아와서는 면접도 진행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팀장은 홍 선수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게 높은 월급과 전용 체육관, 탁구 용품 및 운동복 지원, 거기다가 대회에서 입상하면 인센티브까지 주기로 했다는 거죠. 이거는 일반 실업팀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조건이거든요. 그리고 면접을 보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팀장에게 홍 선수는 축하합니다. 근무 날짜는 1월 5일부터입니다라는 합격 문자까지 받았다고 해요. 야, 자, 이 당시 홍 선수는 장애인 이 탁구 국가대표를 꿈꾸면서 실업팀으로 옮기려던 상황이었는데 세상에 이런 탁구가 뭐 비인기 스포츠인데다가 심지어 또 장애인 팀, 그것도 대기업이 후원을 하는 대기업 팀으로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. 자, 그런데 다른 선수들도 있었다고요? 선수들뿐만이 아니에요. 이 지금 팀장이라는 사람이 대기업 스포츠단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과거에 한 지자체에서 장애인 탁구협회 사무국장을 지냈다라고 합니다. 그 사람이 이 코치를 먼저 영입을 해가지고 그 코치와 함께 전국 대회장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선수들을 스카웃을 시작했고 또 본인의 아내가 그 탁구 선수였던 모양인데 아내도 팀으로 영입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, 뭐 팀장들 이런 사람들 다 영입을 하고 또 대기업 그 스포츠단 이름으로 PPT를 만들어서 이 설명회도 가졌다고 하는데 거기도 로고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고요. 그다음에 대회장으로 커피차를 보내기도 했대요. 그 물품이라든가 커피 마시는데도 다 대기업 로고가 들어가 있었어요.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커피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네요. 네, 선수, 코치, 또 사무 직원들까지 다 꾸려가지고 자, 이 팀장만 믿고 저분들이 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창단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. 자, 선수 영입도 끝났죠. 사업 설명회도 뭐 다 이렇게 나갔죠. 심지어 커피차까지 대기업 그 로고까지 팍 박아주죠. 자, 꿈에 부풀었죠. 자, 그런데 그 스포츠단, 장애인 탁구 스포츠단 창단 준비가 어느 순간부터 삐걱삐걱. 자, 제보자인 홍 선수 얘기 들어보시죠. 뭘 할 때마다 전날이나 당일날 계속 밀리고 취소되고 뭐 보류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워크숍을 간다고 했는데 뭐 가기 전날 밤에 막 메일이 왔대요. 영동 지방에 눈이 올 것 같아서 스포츠단이 리테일에서 계열 분리가 안 돼서 작은 뭐 사고라도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반대를 해서 워크숍이 밀렸다. 대신에 현금 50만 원을 선수 한 명 한 명한테 다 주겠다. 그 메일도 그때 약간 쎄했던 게 근데 그냥 뭐 PD 개인 메일로 이제 보낸 게 온 거예요. 아하, 싸합니다. 이상하지요. 지금 홍 선수 주장이긴 한데 원래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강릉에서 워크숍이 있었는데 워크숍 직전에 팀장이 취소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취소된 게 그 기업에서 메일이 왔는데 그 메일을 보여주면 뭔가 부서 이동, 작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못한다. 전날 밤에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1인당 50씩 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메일로 있었다고 하고 이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더 이상한 거는 원래 12월 26일 날 창단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1월 5일로 밀렸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요. 가장 좀 수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난 2일 날 공유 오피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계약서를 딱 보니까 회사 직인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요. 가장 문제는 연봉입니다. 연봉이 예컨대 금액이 있으면 돈이 0이 하나 빠져 있어요. 그럼 엄청 큰 건데. 그럼 엄청 차이 나잖아요. 음. 뭐 500이면
50이 되는 거고 5천이면 500이 예. 되는 건데 그래서 지적을 했대요. 왜 여기 빠져 있냐 이렇게 하니까 0 쓰면 된다고 또 0을 썼대요 거기서. 아 그냥 펜으로. 동그라미 쳤대요.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? 아이 뭐 좋아요. 좋은데 창단식만 1월 5일로 연기된 창단식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. 그렇죠. 그런데 사실 이 창단식 날짜와 장소도 한번 미뤘던 거거든요. 근데 1월 5일에 이 장소인 해당 대기업의 계열사 호텔로 홍 선수가 가고 있는데 또 팀장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. 이번에 이 팀장은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보류 안내문이라는 메일을 첨부했는데요.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이 취소되고 지원이 대폭 축소돼 창단을 보류하게 됐다. 죄송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팀장한테 연락을 받은 코치가 창단식이 열리기로 했던 호텔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그날 예약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. 어헛. 또 팀장이 탁구장을 짓고 있다고 알려졌던 장소도 직접 찾아가 보니 공사 중인 장소는 탁구장이 아닌 풋살장이었습니다. 자, 이 모든 사태의 주범, 책임자, 그 팀장, 팀장 따져 물었죠. 사람들이. 자, 뭐라고 했을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멈출 수가 없었어요. 자, 이게 무슨 소린지 직접 들어보시죠. 시작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좀 큰 구체를 지어봤습니다. 중간에 좀 멈췄어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. 계속 걱정스러워 그런 게 퍼져가지고. 근데 안 해도 됩니다. 왜 하시면 원래는 협회 쪽이랑 얘기가 되다가 이제 그쪽에서 좀 이제 그냥 뭐 서로 내부 싸움 같은 거였어요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내부 싸움이? 씨가 시작하시게 된 목적을 얘기해달라고. 목적보다는 협회에서 이제 뭐 좀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다 막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. 관계가 뭐냐고요? 라고요, 관계가. 관계는 없습니다. 없는데 근데 왜 이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? 무슨 자격으로? 저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지금. 아니,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, 지금 이게? 이게 좀 황당하죠. 이게 아마 창단일 당일이 돼서야 홍 선수를 비롯한 피해자분들이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팀장한테 가서 따져 물었고요. 예. 팀장은 피해자들한테 이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. 내가 중간에 멈췄어야 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. 그리고 전에 아마 장애인 탁구 협회 쪽에 소속돼 있으면서 일을 했었나 봐요. 예. 그래서 그 안에서 내 능력을 보여주고자 거짓말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.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제작진도 팀장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이 팀장은 그 대기업 있잖아요. 그 대기업에 내가 실제로 다닌 게 아니고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개인적으로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벌인 일이라면서 다른 이유는 없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했다고 해요. 또 커피차를 보내고 선물을 사는 데 쓴 비용은 예. 모두 개인 돈이고 아내의 카드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. 아니, 양 변호사님, 이게 보통 사기꾼들은 말이죠. 남의 돈으로 예. 뭔가 사기를 치고 피해를 주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일단 겉으로 드러난 건 거짓말하고 사기를 쳤어. 네. 남들의 꿈을 해쳤어. 네. 자, 근데 자기 돈을 썼어. 그러니까 사실 형법상 사기는 성립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로부터 뭔가 돈을 얻어낸 것도 없고 이 일을 핑계로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아낸 것도 없는 거고 오히려 자기가 돈을 쓴 거고 다만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민사상 불법 행위는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직장까지 그만뒀다고 했잖아요. 예. 그게 선수만 18명이고 코치 2명에 사무직원이 3명에 피해자가 23명이나 되는 겁니다. 이 홍 선수만 해도 사실 그 다친 몸을 추스려가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던 건데 마음을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탁구 선수를 다시 할 수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합니다. 아무튼 뭐 법적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시 또 이런 짓을 저지른 걸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.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상 불법 행위 정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도 같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네. 대기업은 어. 가만히 있고 있는데 왜 기부나 협찬한다고 우리 이름을 써먹었냐 하는데 우리 몰라요. 네. 어.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도 혹시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키거나 이런 부분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중이라고 하는데 저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 이미지를 깎은 것도 사실은 없어요. 근데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23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대해서 혹시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나 이런 걸로 좀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걸 뭘로 합법 처리를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. 예, 법적인 건 그렇다 치고 자 원장님
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걸까요? 이거는 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. 자신의 취약한 정체성을 거짓으로 꾸며내가지고 가짜 자기를 만들고요. 그걸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상황에서 가짜 자기의 자신도 세뇌가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상 그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게 가짜라는 걸 몰라요. 예. 근데 다만 안타까운 건 지금 장애인 탁구 운동하시는 분들이 피해자가 되셨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. 그러니까 말입니다.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.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.